미국에서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고요.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의 경쟁자라는 수식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브랜드를 모르셨다면요, 오늘 꼭 이 영상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운동화 많이 신으시죠?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는 세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들이 떠오르는데요. 덧붙여서 많은 분들이 편하면서 스타일리시한 운동화를 찾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살로몬이나 호카오네오네 같은 브랜드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롭고 잘 안 알려진 브랜드들을 점점 찾으려는 이런 경향이 보이고요. 덧붙여서 스타일리시한 뿐만 아니라 기능성에 초점을 두는 그런 운동화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예시로 노다라는 브랜드를 이야기를 해드렸죠. 더 나아가서 오늘은요, 러닝화 트렌드에 앞서서 이미 발빠른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또 하나의 브랜드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브랜드는 바로 온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오늘은 이 브랜드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위스 하면 어떤 요소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스위스 시계, 스위스 은행, 알프스 산맥,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위스 운동화를 추가해야 될 상황이 왔다라고도 느껴집니다. 오는요, 올리비에 베른하르트, 데이비드 알레만, 카스파 코페티, 이 세 사람이 론칭한 브랜드인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올리비에 베른하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집중력이 좀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러닝을 좀 해봐 라고 제안을 했고, 이는 그의 삶을 180도 뒤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러닝을 하면서 얻는 소속감과 만족감이 매우 높았고, 결과적으로 스위스의 프로 선수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세계 듀애슬론 경기에서 3번이나 우승을 하고 아이언맨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그는 사실 운동화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사업을 할 계획은 없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본인이 상상만 했던 그런 운동화가 있었는데 이를 구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보다는 본인의 꿈의 운동화를 다른 브랜드에 요청을 해서 같이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브랜드가 어디였냐면요, 바로 나이키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분이 나이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잘만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나이키에 본인이 생각한 정원 호스구멍 조각을 붙여서 착지하기도 편한 디자인의 프로토타입을 전달을 했는데, 나이키는 이 디자인은 이상하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는 지금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올리비에 베르나르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인 순간이었겠죠. 이 디자인은 다른 사람들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신발을 신었을 때 본인이 찾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바로 비즈니스와 디자인 지식을 갖춘 데이비드 알레만과 카스파 코페티 두 친구에게 본인의 신발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도 처음에는 프로토타입을 보고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신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고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러닝하는 사람들의 요구 상황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이테크 고성능 운동화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드디어 2010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3명이 온이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를 처음 론칭을 하면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이 브랜드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꿈의 신발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러너들 사이에서 빠른 인기를 끌었고, 론칭한 지 한 달 만에 ISPO 브랜뉴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 브랜드는 다양한 샵들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로고를 보면 O와 N이 있는 꽤 미니멀한 디자인이잖아요. O를 어떻게 보면 Q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디자인은 옛날 전등 스위치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는 러너들이 스위치가 켜진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디자인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이 슈즈를 신었을 때 러닝 온 클라우드, 즉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슈즈를 만들었고, 이 목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이라는 네이밍을 사용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의 경쟁자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유명해졌을까요? 유명한 운동선수가 론칭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꽤 많은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클라우드 텍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꽤 매력적인 방식인데요. 앞서 이야기해드렸듯이 이는 정원 호스 구멍에서 레퍼런스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개별 쿠셔닝이 있는데요. 이는 빈 공간 때문에 충격을 흡수해서 더 부드러운 착지를 할 수 있고 땅을 밀면서 달릴 때의 추진력을 더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심박수를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구름 위를 달리는 느낌을 낸다고 해서 클라우드 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덧붙여서 독특한 미적 특성을 기반으로 온이라는 브랜드를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이 되었죠.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정말 다양한 슈즈 브랜드들을 보면 고어텍스를 활용하거나 비브람솔을 활용하는 등 이미 나온 좋은 기술력을 그대로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오는 그런 기술을 따르지 않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멋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기술력 때문에 스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스피드 레이싱 시스템인데요. 최첨단 디자인으로 신발을 빠르게 신고 벗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사소해 보일 수는 있지만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갈 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려 깊은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비건 소재와 리사이클링 소재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온 브랜드를 보면 수많은 대표적인 아이템들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클라우드 레이서인데요. 이는 온이 처음에 출시한 신발이에요. 덧붙여서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스위스의 트라이애슬론 선수인 니콜라스 프리그가 선호하는 신발로도 유명하고요. 이 신발 이후에 다양한 신발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몬스터입니다. 러닝화 부분 1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데일리로도 많이 신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울트라입니다. 이는 트레일 러닝화인데요. 최근 2-3년 사이에 아웃도어 트렌드가 활발해지면서 고프코어라는 장르가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무드를 표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선호하는 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온의 아이템들을 보면 모던하지만 투박하지 않게 컬러웨이를 다채롭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 기능성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도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할 때 주목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이라는 브랜드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두 인물이 좀 떠올라요. 첫 번째로는 드웨인 존슨이 2020년 슈퍼볼 개막식에서 온 슈즈를 신어서 사람들이 이를 궁금해했고 온 홈페이지가 터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고요. 두 번째 인물은 로저 페더러인데 2019년 나이키와 신발 계약이 종료 후에 온의 주주가 되었고 로저 컬렉션을 선보일 정도로 오늘 생각하면 이 두 인물이 떠오릅니다. 또한 이 브랜드는 콜라보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핫한 디자이너 중 한 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과 콜라보를 하면서 온의 기술력과 파프 특유의 디자인이 결합돼서 많은 관심을 이끌었고요. 비대칭적인 슈즈를 보고 저는 파프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에베와 콜라보인데요. 유니클로 르메르처럼 이제는 이 콜라보는 매번 꾸준하게 이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로에베 특유의 패셔너블함과 모던함, 그리고 온의 기술력이 갖춰진 협업이고 디자인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력과 패셔너블함을 밸런스 있게 조합해서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이런 능력은 저는 정말 멋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신발의 흐름을 보면 트랙이나 트레일 장르에 관련해서 신는 슈즈도 그 장소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데일리로 착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즉 현대인들은 점점 고성능 운동화에 초점을 두고 이를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노다, 살로몬, 호카오네오네 같은 브랜드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온은요, 미국에서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고요.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의 경쟁자라는 수식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브랜드를 모르셨다면요, 오늘 꼭 이 영상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